하나만 많이 받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엄마 방송에 오늘 3시 반 방송을 조금 당겨서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3시 반에 나가는 방송을 시간을 당긴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5.18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대구에서 오신 우리 신동국 5.18의 최초 발포자 이분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 뭐 알기로는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 예. 네. 저는 5.18 목사입니다. 아, 5.18 목사. 예. 네. 아, 다름이 아니고 지금 뭐 여러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신동국 우리 선생님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신동국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뭐 MBC하고 지금 고소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서론적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걸 올릴 수 있도록 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예. 그 지난번에 4월 중하순경에 네. MBC PD 수첩에서 네.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가까이. 예,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예.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우리 신동국 중위님께서 예.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갖다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또 상당히 유튜브에서 여러 번 올라온 걸 갖다가 보고 그래 MBC PD 수첩에서 네. 요청이 와가지고 네. 그 인터뷰 한번 하러 출연을 한번 하러 나와 주실 수 없겠습니까? 또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난 후에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 여러 군데에 이러이러한 MBC PD 수첩에서 제의가 왔다. 예. 나한테 출연 제의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의를 하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은 안 된다. 나가지 마세요. 네. 거기 MBC PD 수첩 소문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소문이 나는 곳입니다. 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신중희님을 또 신목사님을 이용만 할 뿐입니다. 이용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도 또 일부에서는 또 예. 극소수지만도 이까지 유튜브사에서는 여러 번 했지만도 국가적으로 공영방송에서 하기는 처음이니까 한번 나와가지고 진실을 알려주는 것도 어떨까요?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민 생각을 하다가 예.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예. 또 한 번 더 이제 몇 차례 그쪽에다가 이제 MBC에서 외국 방송, 후위 방송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여러 차례 받고 예. 난 후에 요거 제가 또 마지막에 결정을 한 거죠. 네. 어차피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는 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공영방송에서 한번 하는 것도 또 어쩌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찬스 그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출연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4월 26일이었습니다. 예, 4월 26일에 이렇게 출연을 할 적에 여기 함께 오신 그 왕영건 목사도 함께 나갔습니다. 네. 저분도 특전사 출신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함께 나가지고 이렇게 그 MBC에 나갔는데 네. MBC에 처음으로 나갔는데 그 MBC의 위용과 외관이 엄청 나왔습니다. 이것도 MBC 안으로 나가니까 MBC의 그 1층에 나가니까 엄청난 시설에서 또 그 처음에 전화를 하신 분이 아닌 다른 PD가 와가지고 사무청으로 어두컴컴한 큰 방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그 큰 방의 그 위압과 위용과 상당히 상대를 갖다가 억압하는 상대를 갖다가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위협감에서 눌려가지고 뭔가 또 화장실에 나가려 하니까 화장실까지 따라와가지고 어디 외부에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머나. 압박감. 그래서 거기서도 그만 중단에 여기서 포기를 해버릴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가 네.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뭐 하자 하는 거 이런 심정과 또 거기 PD한테 한 번 더 외국 방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확신을 받고 네. 화약을 받고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신 목사님 말씀은 2시간이 자기가 진실된 얘기를 했는데 지금 MBC에서 이것을 왜곡해서 방송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MBC를 상대로 고소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왜곡을 한 것이고 예. 이 왜곡 일반적인 왜곡이 아니고 예. 이거는 이 왜곡은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허위 방송에 의해서 명예훼손에 의해서 보통 그 어떤 법적인 논쟁이 일어나지만도 저는 이것이 허위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뿐만이 아니고 네. 이것이 특수 공갈죄, 아. 특수 공갈죄가 이것이 포함되고 예. 또 위계에 의한 살인 미수, 아. 엄청난 이거는 엄청납니다. 네. 위계에 의한 살인 미수에다가 이건 또 이것이 선전 작전, 이거는 하나의 이적 행위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변호사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변호사한테 그 의뢰를 하려고 했지만도 변호사 자체로 이를 맡아줄 변호사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력으로 의해서 물어서 또 인터넷에 확인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다 이걸 갖다 하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MBC의 어떤 엄청난 어떤 허위 사실, 왜곡 사실, 업무죠, 이거는 업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자시할 수가 없다. 이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여기 함께 오신 분들하고 MBC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시위를 했습니다. MBC에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시위를 했고 그 다음날에 국회에 나가가지고 또 시위를 하면서 알렸습니다. 이런 사실, 이런 허위 사실을 갖다가 이 주모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런 거 전체를 다 알리고 이거는 MBC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MBC와 공영방송을 이끌고 나가는 우리나라의 KBS, SBS, YTN, JTBC 전체 공영방송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런 자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관해서 항의를 하지만도 이렇게 당당하게 고소를 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갖다가 고소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하는 것이 왜 하느냐, 왜 하냐 하면은 또 이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5.18의 역사를 정말 어긋나게 왜곡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공영방송의 실태를 알리고 이어서 이 대한민국에 어긋나게 나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꼬를 바로 잡고자 이 물꼬를 바로 잡고 국민들이 알아서 또 오늘 힘을 얻어서 다같이 힘을 얻어서 이걸 힘을 성원을 할 적에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수호해 나가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느냐, 여기에 지금 오늘의 이 방송에 또 이것이 알려지는 것에 따라서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이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시대적 사명과 소명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아유, 저기 신 목사님 저희 이렇게 초라한 방송국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아니다. 감사드리고 대구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신동국 중위님이 이 그 5.18의 정언에서 최초 발포자라고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저 발포자가 아니고 발포 명령자. 발포 명령자.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저 MBC에서 어떻게 왜곡을 했죠? 네. MBC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그 편집 언론 방송사에는 편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편집을 하는데 편집을 요리조리 잘라서 상하 좌우를 갖다가 끊고 또 연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 편집을 하더라도 그 본래의 뜻을 어긋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본래의 뜻, 아버지가 방에 가신다 그러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완전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의 이런 왜곡과 이거 편동 이런 선동에 의해서 어떻게 편집을 했냐? 이 5.18 때 제가 정말로 진정 그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최초 발포 명령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요거 한 가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은 네네. 최초 발포 명령을 한 것은 적들이 탱크를 몰고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장갑차죠. 예. 장갑차를 몰고 저희들을 향해서 선제 공격과 선제 사격을 해왔습니다. 네. 몰랐죠? 네, 몰랐죠, 저희들.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죠. 제가 호남지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경상도 사람들, 국회의원들조차도 몰라요. 네. 참 황교안 씨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사실을 정말로 진정 알리고자 지난번에 황교안 씨한테도 내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황교안 씨는 지난번에 고개 숙인 남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함으로 해가지고 문재인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문재인이 지난번에 5.18 때 5.18 학살자를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조사하자고 지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아울러서 황교안 씨는 내가 광주로 나가지 말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독려를 하고 이런 시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도 황교안 씨가 가가지고 욕만 얻어먹고 온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은 또 머리 숙인 남성이에요. 아니 저기 신 목사님 오늘은 일단 이 문제를 갖고 해야지. 그 야당의 지금 황교안 대표도 5.18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난 뒤부터 아마 이것을 더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그- 당 대표기 때문에 네네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본인이 또 생각이 깊으시니까 가셨겠죠.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5.18 문제만 네네.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물으셨던 걸 갖다 이야기한다면은 네. 어떤 것을 갖다가 왜곡을 했느냐? 예. 왜곡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예, 예. 나중에 또 소상하게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예. 예, 5.18 최초 발포 명령은 이러한 그때 그 적군들, 그러니까 북한 특수군 요원입니다. 그럼 북한 특수군 북한 특수군이 넘어간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북한 특수군이 왔냐 안 왔냐 그것도 그거 따지려고. 논란이 지금 현재 뭐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네네. 북한군 개인 여부를 갖다가 지금 따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한심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북한군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했는 사람이 있는데 예. 지금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따지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엄마한테는 아드님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드님을 만약에 한 20년 만에 만났다. 아들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죠. 아들인지 20년 만에 만나도 아들 DNA가 어떤지 아들 그 당시에 뭐 어떤 있는지 한 10년 동안 분석을 해야만 아들인지 압니까? 아니죠. 딱 보면은 아들인지 바로 알죠. 알죠. 그렇죠. 저희 특전사도 마찬가지예요. 특전사가 북한 특수군을 아는 거 10년간 연구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 바로 저는 알죠. 그때 단 3일 만에 확정적으로 북한 특수군이 왔다. 그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기에 이와 같이 이렇게 발포 명령을 하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발포 명령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했다. 예, 그걸 갖고 지금 뒤집어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나고 있는데 발포 명령자는 저 신동국입니다. 이걸 나는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만방에 알리려고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북한 특수군 요원들과 또 그놈 추정 세력들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한 것을 갖다가 네. 이번에 MBC에서는 그
뭐라고 했냐면은 조작을 이 했습니까? 5.18 때 최초 발표를 신동국 주의가 시민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학살의 원흉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 보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심하다. 그건 완전히 왜곡이 아니라 그거는 뭐 왜곡으로 표현하기는 아니고 완전히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네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지금 그걸 찾으니까 갑자기 또 잘 안 보이노? 네, 네, 천천히. 네. 예, 예. 그 신문에서 지금 현재 예. 이 신동국 중위가 그 당시에 5.18 때 시민 학살의 주인공이다, 원흉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5.18 광주의 많은 무리들이 이 MBC PD 방송을 보고 저놈이 학살의 원흉이구나. 저놈을 처치하자,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청부살인업자라고 아십니까? 알죠. 예. 많은 청부살인자들이 저희 집으로 몰래 침투를 해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2인조 내지 3인조로 많이 왔습니다.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지금 요놈이 숨어있다,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른다, 또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저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청부업자, 살인 청부업자들이 저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그 주위에 내가 우리 원래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이 죽는 걸 뭐 그렇게 겁을 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신고를 못했고, 그 다음에는 왔을 적에는 이거는 정말로 이제는 죽되 우리가 정당하게 확실한 어떤 정당한 어떤 정의의 죽음을 해야지 남들한테 개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이런 사실을 전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고 난 뒤에 죽어야지. 죽더라도 죽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세 번째 왔을 때는 이후에는 내가 안 되겠다. 이래서 그 앞에 있는 남부 경찰서에다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시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스마트워치인데 요거는 누르면은 지금 갑자기 5분 내에 경찰 15명 내지 20명이 출동합니다. 출동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리스트가 올라와 있고 112 상황실에 연결돼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위급 발생에는 눌리면 경찰 15명 내지 20명이 출동을 합니다. 신변 보호 예,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CCTV까지도 설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번에 항목에서 MBC가 저를 위기에 의한 살인 미수, 그 살인 모의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저희들 그 당시에 발표를 할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는 실탄이 없었습니다. 네. 실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실탄을 분배를 요청을 했고, 또 실탄 분배를 요청하고 난 이후에도 실탄을 갖다가 잘 안 주는 상황에서 그 담당 하사관들한테 외쳐가지고 대대와 여단 본부의 실탄 수령 취급 담당 하사관들한테 야 이놈들, 너희들 실탄을 안 주면 우리 내 부하 장병들이 죽는 건 물론이고 너희들도 살아남지를 못한다. 빨리 실탄을 분배해라 하라. 제가 위에 상관한테, 중대장한테, 지역대장한테, 중대장은 그때 그 당시에 출신이 저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네. 광주 사람이라서 중대장은 위급할 때 찾았는데 안 보였습니다. 피했습니다. 지역대장 소령한테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액션을 안 취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액션을 하다가 시에서 실탄이 선별적으로 분배를 한 거예요. 분배를 했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그 옆에 수협 빌딩 5층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사격 발포 명령을 할 적에도 그때 제 위에 상관, 중대장도 있었고 지역대장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상황 판단에 의해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체가 잘못하면 몰죽으면 전체 특전사 장병들이 다 몰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은 사격밖에는 없다. 발포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발포하려고 그 옥상에 올라간 것이었고 그때 근데 우리 특전사는 명사수가 많습니다. 저는 눈도 나쁘고 총도 잘 못 씁니다만은 우리 밑에 하사관들 명사수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총만 쏘고 하기 때문에 백발백중입니다. 이런 명사수입니다. 이런 명사수와 함께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하지만도 이런 명사수라도 발포 명령자가 없이는 함부로 총을 절대로 안 쏩니다. 절대로 안 쏘니까 이때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그때 저는 중이었고 내 위에 중대장이 있고 지역대장 소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누명을 안 쓰려고 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장교로서는 저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 이런 그 상황 판단을 했고 또 아울러서 그때 성령의 메시지, 성령의 명령, 너가 나서야 된다, 너가 나서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런 하나의 하늘의 메시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떤 상황 판단과 하나의 메시지에 의해서 거기 두시 발자국을 물러서고 난 후에 애무시된 총을 하늘을 향해서 제가 공포탄 한 발을 쏘았습니다. 그 공포탄 한 발로 인해서 이것이 많은 하사관들, 사병들이 그 당시에 사격자실을 취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발포민이 안 떨어지고 하는 그 상황에서 공포탄 한 발로 인해서 이것이 사격 명령으로 알고 전체가 산발적으로 또 전체가 그 적들을 향해서 또 그 적군들 중에서 앞장서가지고 나오는 그 북한 특수군들을 향해서 또 그놈들의 추종 세력을 향해서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때 북한군이 어느 정도 죽었을까요? 지금 뭐 보면 어디 충청도 어딘가 막 뼈가 한 400 몇 구가 나온 게 알고 계시죠? 네네, 알고 있죠. 그게 사실 저기서 온 게 아닐까요?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제가 보고 듣고 당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액션을 내리는 그 행위는 저는 제가 증인입니다. 맞아요. 제가 100% 증인입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는 100% 이야기할 수 있고 청주 6월 439 같은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서 약간 유보를 시켜 놓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야,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신 목사님께서 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 지금 지만은 박사님 혹시 만나보셨나요? 몇 번 만났습니다. 아 그래서요. 박사님. 지만한 박사를 몇 번 만났는데 예. 사실 안타깝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아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만한 박사가 왜 안타까우냐? 지만한 박사님이 훌륭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업적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근시안적이고 원대한 먼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 자기가 연구했는 북한군 특수군에 왔는 이런 하나의 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연구하셨죠. 또 북한군 현직에 있다가 왔는 사람들 수필도 있고 책도 있고 또 북한군이 왔다는 증거는 북한군의 또 어떤 북한 쪽에 탑도 있고 유정비도 있고 또 김일성이가 이 북한군을 보냈다 증거를 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저의 증인이에요. 지만원 박사 저의 증인입니다. 엄청나게 북한군이 왔다는 것 갖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군을 향해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했는 거 만약에 저에게 이런 증인들이 없다면은 저는 이미 사형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군을 향해서 감옥뿐만이 아니고 사형 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도 이 북한군이 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언에 의해서 저는 아직도 버티고 있고 이 정언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꼬를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만한 박사가 왜 안타까우냐?
김한남 박사는 그 한 단계 더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저 함께 최초에 만났을 때 저 김한남 박사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 저를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환영을 했지만도 제가 최초 발표 명령자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 김한남 박사가 그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마이웨이로 나갑시다. 마이웨이로 나갑시다. 참 안타깝죠. 마이웨이로. 왜냐? 김한남 박사는 이제 여기까지 연구가 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 발표 명령자는 우리나라에 없다. 그것만 그런 아집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생각의 어떤 조금 이런 생각을 갖다가 넓혀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김한남 박사를 내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하시지만도 이런 점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 이야기고요. 또 이외에 지금 북한에서 왔는 탈북자들도 북한 왔다는 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의 발표 명령의 정당성, 합리성, 합당성을 증언을 하고 있는 증언자들이에요. 네. 자, 근데 지금 그러면 MBC하고는 몇 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MBC에서 방송 내보내고 아까 목사님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MBC에서 5월 7일 날 MBC PD 수첩에서 전국적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MBC PD 수첩에서 5월 7일 밤 11시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오고 난 MBC PD 수첩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말로 저의 어떤 의도하고 다르게 나왔는 것은 물론이고, 그날에 나왔던 여러 출연 연사들 많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이 황교안 씨도 나왔고, 나경원 씨도 나왔고, 김한남 박사도 나왔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왔고, 제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전체가 이 5.18 발포 명령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 왜곡돼서 나온 거죠. 그렇죠. 거짓으로. 그렇죠. 완전 거짓입니다. 근데 그 거짓이란 걸 어떻게 알게 됐나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알았죠. 그러면 선생님은 따로 뭐 녹화하신 게 있어요? 네네. 저는 왜 이걸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MBC를 향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는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날 우리가 MBC에서 촬영을 할 적에 그걸 갖다가 유튜브로 전체를 녹화를 한 것입니다. 그 전체를 녹화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렇게 녹취록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와 같이 녹취록. 이 MBC에서 했는 녹취록이요. 이거는 MBC 전체 2시간 동안 인터뷰했는 녹취록입니다. 이런 녹취록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녹취록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거에 관한 완벽한 100% 완벽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MBC를 향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에서 이길 수가 있고 또 언론중재위원회도 우리가 언론에서 수정 방송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손해보상금 청구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입니다. 수정 방송은 물론이고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뭔가 걸리겠는데요. MBC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 MBC에 허락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갔던 우리 특전사 분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오늘날 이와 같이 이렇게 싸움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하나의 모티베이션입니다. 네.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는 계속 전두환 대통령이 최초의 그 발표 명령자다. 저희들에게도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 지금 우리 신동구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아니네요. 그럼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가 완전히 왜곡되게 지금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 역사의 물꼬를 전환을 시킨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문재인도 5.18 학살자 하면서 전두환을 지칭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또 그 이해찬 알죠? 이해찬. 민주당의 예. 대표. 이해찬이가
지난해 그 5.18 망울동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5.18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 여기 있는. 그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전두환 저 진짜 이거 쓸데없는 말만 하고 법정에 나오래도 나오지 않고 문제 당당히 많은 사람이야. 그 크는 이해찬이가 엉터리 유공자입니다. 아십니까? 예, 그러네. 5.18 유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해찬 떠올려고. 잡아넣어야 됩니다. 당장 잡아넣어야 합니다. 예. 이런 이해찬과 추미애나 서울시장 박원순 예. 또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이제 엉터리 5.18 유공자. 예. 또 지금 문재인이가 왜 자꾸 평양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판문점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문재인이가 지금 이제 박지원의 오대에 의해서 예. 지금 현재 이 5.18을 올바르게 5.18을 저거 편대로 만들어 넣고 저거 뜻대로 만들고 지금 내가 언급을 뭐 더 많이는 안 하겠지만 세월호 사건하고도 같이 이렇게 같이 엮어서 지금 헌법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5.18의 이 엉터리 5.18 작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5.18을 갖다가 완전히 헌법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아주 내국노 역적놈들이에요. 네. 이때 우리가 이를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저기 신 목사님 저기 이번에 우리 젊은 층에서 전라도에 가가지고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의 한 몇천 명이 나와가지고 5.18의 유공자를 까라 이렇게 했는데 전라도에서요 호응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5.18 유공자가 있겠죠. 없진 않죠. 네, 지금 여기 책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해 5월 달에 이 책을 만들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예. 이때 5월 초에 만들고 5월 18일 5.18 하루 전에 5월 7일에 제가 전라도 광주 시청에 나가지고 시장과 이하 여러 임직원들을 갖다가 만나서 이 책을 전달하면서 5.18을 똑바로 아시라는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광주의 전일빌딩에도 나가지고 이와 같이 이렇게 내가 외쳤고 광주일보사에 나가지고 광주일보사 사장과 또 5.18 담당 기자를 만나가지고 5.18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 똑바로 아셔야 된다. 그걸 이야기했고 또 5.18 기록관의 관장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해 5월 17일 제가 명명을 뭐라 하냐 5.17 광주 수복 첫 단추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5월 17일 갖다가 나는 5.17 광주 수복 첫 단추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난해 이와 같이 이런 하나의 물꼬를 갖다가 터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5.18의 물꼬를 터 놓은 것입니다. 이건 첫 단추의 날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광주 수복이 뭐냐? 우리가 서울 수복 아십니까? 예. 6.25 때 예,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난 이후에 서울 수복이 그 이후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9.28에 서울 수복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 수복 첫 단추의 날이 있고 난 이후에 조만간 광주가 수복이 될 것입니다. 진짜 광주가 지금 현재 엉터리 성역화로 만들어 놨는데 광주는 마법의 성입니다. 지난번에 김술래 마법의 성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는 심한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이유가 저의 이야기는 진실이니까. 네. 지금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십니까? 팩트와 진실. 네. 사실과 팩트는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하나의 과거 완료형으로서 사실과 팩트는 나옵니다. 하지만도 진실은 과거 완료 진행형. 혹시 영어의 시제, 텐서. 그거 하면은 과거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과 마찬가지로 저희의 5.18은 진행형입니다. 네.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왜냐? 그때 그 당시에 5.18 현장에 있어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함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또 지금 39년 이후에 40년 가까이 흘러서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이때 이것으로 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에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기 목사님 그 전라도에서 어르신 한 분을 또 더 모시고 네네.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 김관식 선생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기 앉으시죠. 예. 자, 제가 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라도 고향이 전라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전라도 장성입니다.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면은 뭐 이런데 잘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저는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뭐 특별히 소개할 건 없습니다. 그냥 일해 먹고 사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어디 고향이시죠? 장성이요, 장성. 예, 전라도 장성에서 오신 우리 김관식 예.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 신동욱 우리 목사님 그 5.18 최초 발표 명령자이신데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두환이가 5.18에 발표 명령을 했다는 데 대해서 네. 신동국 중위가 그 의미의 중요성을 알고 옛날부터 나서 억수로 많이 이걸 발표를 했어요. 네. 5.18 발표는 전두환이가 내가 했다. 예. 전두환이가 아니고 내가 했다. 예. 전두환이고 신동국이가 했다고 그렇게 근데 주장을 지금은 다 했지만서도 전두환 씨가 5.18 명령의 최초 발표자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완전히 예. 뒤집어 왜곡시켰다 이 예,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신동국 그때 중위님께서 그 발표 명령자인데 그게 너무 그 발표했던 사람이 다 북한 특수군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이걸 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예. 무슨 자기가 지어냈으면은 어느 부분에 빈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기 때문에 그 책이나 이 양반 말대로 말지만은 사실관계, 현실관계 아주 정확합니다. 예. 그건 도저히 진실이라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동국 씨가 그런 모든 사실관계 정황 같은 걸 다 자세히 밝히면서 내가 했다고 그렇게 정을 했는데도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계 모든 하다못해 태극 집회에서까지 다 가로막았습니다. 이걸. 예. 이 양반이 자기 돈으로 얘들 책까지 내신 분이에요. 낸 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도 안 보고 안 팔리고 지금 현재 MBC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살해위협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해위협에. 이 양반이 말에 자기 몸이나 지키고 자기 위기나 질 같으면은 자기가 발표 명령한 것을 전두환이가 뒤집었을 때 아이고 잘했다 나는 그러니까 편하게 살겠군 하고 오히려 그런 걸 밝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양반은 선천적인 기독교인이요 목사요. 네. 아주 진실된 자이기 때문에 목숨 내걸고 사실은 그걸 발표를 했어요. 네, 하나님은 하지만 지켜주십니다. 모든 면에 것에서 다 막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양반 이 사건의 깃든 의미 하나가 대한민국 모두 전체 실상 정치권과 언론권에 지극히 부패하고 몹쓸 극악한 실상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양반 사건 하나입니다. 네. 지금 언뜻 이분이 MBC에 대해서 50억 손배소는 걸었는데 언뜻 보면은 큰 돈이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큰 돈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저 5.18 유공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고를 수조 원을 빼먹고 있는데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이 제목에서 말한 대로 이거 신동국 씨의 5.18 증언에 관한 MBC 고소사태 실상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물구가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심하는 박사 말대로 5.18로 인해서 그 유공자 대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역사는 뒤집어졌다고 보는 것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5,800명이 노숙자 짓이나 해야 될 놈들이 대한민국 정치계, 언론계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지금 바로 잡아버렸잖아요. 5.18 유공자법이 뭡니까? 당신 아들은 시험 볼 때 60점 맞았어. 80점 맞았어요. 나 5.18 유공자 내가 60점 맞았습니다. 당신은 80점 맞고. 그래서 당신 아들은 떨어지고 5.18 유공자인 내가 검사되고 판사되고 국회의원 되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뒤집어졌다.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주장했지만은 맞아요. 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우리 김관식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제가 올바르게 귀담아 들었거든요. 제 이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제가요, 탤런트, 이 모델로 나왔던 이빨이 제가 가지랑고 좋았던 사람입니다. 좌빨 방송에 속아서 지금 좌빨 방송 짓고, 기아질러 지금 이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 돈도 없지만 임플란트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임플란트 일반인으로 한 5배 비용, 한 5배 이상, 최소한 5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 일해서 버는 사람이, 이거, 예? 네, 자, 선생님, 이제 그 얘기는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신동욱, 우리 중위님, 또 지금 목사님, 우리 엄마 방송에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다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5.18에 관해서 우리가 3대 의혹을 보통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5.18 3대 의혹이 뭔지 아십니까? 5.18 3대 의혹은 5.18 때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그 첫째 의혹과 그 다음에 5.18이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냐 하는 그 의혹과 그 다음에 5.18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하는 그 의혹이 3대 의혹입니다. 5.18의 가장 큰 3대 의혹입니다. 근데 이 3대 의혹, 가장 큰 이런 3대 의혹의 핵심을 제가 오늘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3대 의혹이 다 해결이 됩니다. 3대 의혹. 발포 명령자는 여기 있는 사람이요. 또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북한 특수부를 향해서 발포를 했는데 안 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북한 특수부를 그 당시에 어떻게 정면할 수 있느냐.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5월 19일 20일에 거기에 일대에 만서만 팬티만 입고 저희들에게 도망쳐온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많았습니다. 19일에는 좀 있었고 20일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 경찰서, 파출소, 무기고가 탈취당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는 쫓겨나왔습니다. 있으면은 우리가 린치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 던지고,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린치를 당하니까 일부는 옷을 벗고 일부는 팬티만 입고 이렇게 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이 제 1차 북한 특수군의 정보요.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저녁에 수백 대의 택시가 일사불란하게 저희들을 향해서 저희의 마지막 표방선을 향해서 공격 진격을 해왔습니다. 택시가요? 택시와 또 일부는 버스와 트럭도 좀 있었고 택시가 주종이었습니다. 지금은 라이센스가 많습니다만은 운전면허증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운전면허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없을 적에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택시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거는 다 그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5.18에 함께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주동자가 잘 없습니다. 없는 이런 것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는 5월 21일 날 장갑차를 몰고 저희들이 서 있는 때를 향해서 진격을 해왔고 수십 대 수백 대의 트럭과 함께 진격을 해온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일반 시위가 아닙니다. 이런 시위를 갖다가 민주화 운동이니 개나발이니 하는 것은 다 미친놈들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도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히려 지금은 경상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이 또 원대 복귀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경상도 사람이 아이고 먹으러까잉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맞겠다. 그 진실이 맞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정말로 이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왔지만도 이런 진실을 알고자 노력도 하고 이미 이제 알고 이를 위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맞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3대 의혹, 이 3대 의혹을 해결함과 동시에 오늘 이 MBC에 고소를 했고 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했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정의가 이겨야 합니다. 맞아요. 진실이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이 정의와 진실이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우리 애국 지사들, 애국 동포들이요,
애국 국민들이요,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국민들 다 같이 힘을 실어줄 적에 우리는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이깁니다. 네. 저 혼자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내 혼자만 아무리 무예를 잘하고 하지만도 저는 이미 힘도 없고, 옛날에는 택시가 공격할 때 50대를 막아냈습니다만은 지금은 두세 사람만 공격해와도 잘 이기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지만도 하나는 약하지만도 여러 명, 여러분이 힘을 합쳐 줄 때는 우리가 정의가 진실이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말과 메시지를 다들 전파를 해 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예. 정말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예. 왜곡된 역사가 그대로 있는 이상은 그거는 나라의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나라의 암덩어리. 사람의 암덩어리가 우리가 2기, 3기가 되면은 수술할 수가 있지만도 4기가 넘으면 수술해도 죽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나라의 암덩어리. 나라의 암덩어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암덩어리 2기, 3기가 지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나라의 암덩어리가 3기 말 내지 4기 초에 와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의 암덩어리를 수술 내지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합니다. 네. 이런 망하는 나라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그 확신과 또 아울러서 이때를 위함이라 성경 말씀에 나오다시피 에스더에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이때를 위해서 저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정말 눈도 나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5.18 때 또 제가 ROTC 나와가지고 특전사에 갈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특전사로 차출됐고 또 아울러서 이 5.18을 갖다가 겪게 했는 거 이런 거는 다들 이때를 위함입니다. 또 제가 특전사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았습니다만은 64, 34, ROTC 전 장교의 최고의 귀감이라는 상과 표창장도 받았고 장기하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건 다 물리치고 이와 같이 이렇게 임기만 마치고 난 뒤에 나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 정말 진실을 위함이라. 그때 그 당시에 장교들 또 장군들 누가 이 5.18을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때 목숨을 걸고 내세우고 이야기하고 할 적에 이거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힘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은 종교와 학연과 지연 상관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종교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학연에 상관없이 혈연에 상관없이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또 자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암덩어리를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적에 이번에 이 MBC와의 싸움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오늘의 이 MBC와의 싸움은 MBC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MBC와 함께하는 공영방송들과의 싸움이요. 또 나아가서는 법원과 국회와의 싸움이고 또 나아가서는 주사파가 지고 있는 청와대와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반드시 악과 싸워서 진리와 진실과 정의가 이겨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참 우리 엄마 방송을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참 진짜 대표님의 아름다우신 모습. 저는 엄마를 좋아합니다. 아, 예. 엄마라는 이름이 미국에서 모 매거진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넘버 원입니다. 맞아. mother. 예. 파드는 10번째 내도 없습니다. 예. 야, 예. 자 오늘 저희 엄마 방송 제가 한마디 좀 시간을 당겨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우리 전라남도입니까? 예. 네, 오신 우리 김관식 어르신 한 말씀 더 하세요. 네. 예. 지금 역사는 여자가 주류를 이루어요. 이거 우주의 시대적 주류가 여자들은 나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튜브 많이 있는데 예, 제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핵심의 힘이 지금 우리 조국순 엄마 대표, 엄마 방송 지금 아유, 대표 별 말씀 쪽에 지금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유튜브도 소개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를 내가 추천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처음에 전화를 안 받으신데 전화 또 딱 받더라고. 네. 지금 오늘 이 방송이 보통의 방송이 아닙니다. 맞아요. 절대로. 예. 신동국 역사의 MBC 사태
그의 모든 것이 밝혀지면은 네. 크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방송만큼은 저희가 못생긴 모습 나와도 좋으니까 널리 좀 배포해서 배포 많이 좀 해주십시오. 여자들이 일어나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엄마 방송, 엄마들의 대표 방송, 엄마 방송은 영원히 무궁할 것입니다. 아, 예. 예. 아유, 너무 칭찬이 많아서. 자, 오늘 저희 엄마 방송은 우리 신동국 우리 목사님께서 MBC 고소 사태 실상인데요. 여기에 핵심 문제가 바로 5.18 발표 명령자에 대한 이 왜곡된 방송을 전달한 MBC에 대해서 고발 사건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신동국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오셨는데요. 이 방송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이제 고소 사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개 과정에서 그때 또 저희들이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진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